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가 열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아까 저희가 3부 마지막 시간에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민 평론가도 박사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국민대학교에서 학위를 같은 국민대입니까? 아, 정말요? 예. 네. 어떻게 표절하셨습니까? 저는 그 논문 그대로 책으로 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누구나 돈만 내면 그 책을 살 수 있고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제 국민대학교 지도 교수님이 아주 엄정하게 검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도해 주셨고. 한번 논문을 엎었어요. 새로 썼어요. 예. 여러 번 다시 썼고요. 그렇게 해서 지도 받아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일이 터지니까 주변에서 국민대학교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좀 대학교 자체에 실망을 표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대 교수분들이나 네. 국민대 관계자분들이 화가 좀 많이 났다더라고요. 그럼요. 국민대 예. 학생들은 화를 안 냅니까? 학생도 화가 나겠죠. 그 학교의 자부심에 상처를 내는 어떤 그런 거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뭐 아무 문제 없이 학위를 받은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3년 쉬긴 했습니다만은 2009년에 입학해서 2015년에 학위를 받았어요. 예. 여기서 제일 오래 걸렸네요. 이 3명 중에서 가장 학위는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박지희 같습니다. 아나운서는 뭐 석사, 박사 없습니까? 저는 학사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게 네. 석사, 박사 논문 안 쓴 일. 안 쓰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안 써버립니다. 예. 네, 또 이동영 작가님 같은 분들은 쓰지 않더라도 그 박사학위 이상으로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안 쓰고 집도 안 삽니다. 네. 그냥 월세 삽니다. 사면 문제 생기니까 월세 살고 이렇게. 정치하실 생각 있으세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가지면은 더 좋을 텐데. 그것도 좋겠네요. 그 자식이 표창장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요즘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김건희 씨의 의혹 문제는 국민대에서 일단 진실성연구위원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고요. 네. 오늘 본격적 토론 주제는 여가부 폐지 이런 것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자, 박지희 씨한테 마이크 넘깁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 받고 있어요.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재밌는 의견들, 좋은 의견들 토론 중간중간에 같이 소개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이제 여성가족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걸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이 논란에 불을 붙인 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대남 유권자의 분노를 이용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젠더 문제가 아닌 정부 조직법 논의 중에 하나다 당론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맞섰습니다. 일단은 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김용민 평론가의 지금껏 스탠스를 보면은 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실 것 같은데. 저는 폐지에 대해서 그쵸? 또 얘기할 수 있고 찬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으나 지금 몰고 가시는 거 보니까 찬성을 얘기해라. 폐지 찬성을 얘기해라 이런 얘기가 그렇게 하면 전 반대로 가려고. 예, 폐지 찬성 의견을 한번 제가 좀 취합해봤습니다. 네,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 들어볼까요?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 2,425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탈레반 여성 우월주의자들, 급진적인 분들이 여성가족부에 들어가서 남성 혐오를 부추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가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99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여성가족부가 정부 부처로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72.3%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 72.3%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여성 답변자 중에 74.3%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정부 부처로서 어떻게 운영돼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폐지 후 타부서로 편입돼야 한다. 44.2. 기관의 권한과 예산, 조직 축소 운영이 16.2%였습니다. 이 절반 이상이 60%가 폐지 또는 기관 축소 이쪽에 힘을 실었고요. 나머지 26% 정도가 현행 유지 혹은 확대 운영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근 자료입니다. 2021년 5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 평가 조사에서 여성가족부는 꼴등을 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 작가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그래서 김영민 씨 생각 뭐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폐지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론이라는 거예요. 다수 여론이라는 거예요. 나 참. 아니 네, 시작부터 이렇게 나를 세우시는. 그래서 이동영 사장은 이동영 앵커는 이렇게 사람을 궁지로 뭡니까? 그 얘기 잘못하면은 골로 간다는 거 아시면서 그래. 나 참. 예, 젠더 문제는 함부로 사실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편을 갈려서 싸우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 방금 김용민 평론가가 국민 여론은 이렇다 얘기해 줬습니다만. 국민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이미 운영되는 조직을 폐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뭐 예산도 잡혀 있는 게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봤잖아요. 해경 문제 있다고 해경 해체는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표 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시끄럽고 안에서 논쟁이 생기고 대권 후보들마다 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찬성하는 후보 있고 반대하는 후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 여론이 조금 더 센 거를 느꼈는지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이제 공기 흐름을 잘 읽잖아요. 바로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첫날에는 나의 소신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날에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라든가 혹은 결정된 바 없다라든가 정부 조직법 논의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틀 지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폐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토론 때 나와서 늘 하던 거 논점 일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가부 폐지로 시끄럽고 조금 불리할 것 같으니까 논점을 통일부 폐지로 쓱 이동하면서 정부 조직법 다 정권이 바뀌면 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힘도 공색해졌다. 여기서 지금 빨리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통일부 폐지론까지 들고 나오니까 이제 뭐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군대에서 그럼 만약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 국방부 폐지할 거냐, 그 역할 제대로 못했다고 뭐 이런 얘기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다면은 여가부 폐지 논란,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통일부 폐지, 뭐 작은 정부론 이런 얘기하면서 논점 흐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이동영 작가님이 제시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여가부 폐지 논란 그럼 이건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이나 뭐 하태경 의원이 여기에 지금 탑승을 했기 때문에 이 논란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여성가족부 폐지론 정치권에서 지금 공방처럼 주고받는 그런 폐지론 말고 그동안 폐지론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분들의 그 의견을 한번 좀 종합해봤습니다. 유일하게 특정 국민 집단만을 위한 부처라는 점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부, 아동부, 청년부가 신설된다 해도 전 국민이 생애 주기에서 한 번은 모두 거쳐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동을 거치고 청년을 거치고 노인을 또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성은 말이죠. 일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성입니다. 왜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필요한가? 그 남성은 또 뭔가? 세금 내놓고 왜 그 세금에 쓰이는 돈이 여성만을 위한 부처에 쓰이는가 하는 이런 지적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여성가족부가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이후 성평등이란 이름 아래 여성만을 위한 여성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들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성별이나 계층의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반발심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유 업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여성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부 이렇게 명칭이 계속 바뀌었어요. 고유 업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도적 평등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업무는 각 부처로 이제 나눠줘도 된다. 차별 관련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성범죄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육은 복지부, 청소년은 교육부. 이렇게 가야지 이 페미니스트들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운동가들의 진출로 국가가 특정 이념인 페미니즘을 정책 속에서 실현하는 이런 상황은 국가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욕먹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 네. 고미리님께서는 여가부는 폐지보다 개선을 해야 된다. 여가부가 지금까지 뭐 뚜렷하게 한 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성일리님께서는 여가부 폐지는 찬성, 통일부 폐지는 반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미서님께서도 양성평등부로 이름 바꾸고 업무도 바꿔야지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거를 무조건 없애는 게 답이 아니라 뭐 성평등부, 양성평등부 이런 식으로 해서 남녀평등에 좀 더 이제 무게를 실는 방안으로 좀 개편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박지희 씨가 말씀하신 게 민주당이 취할 스탠스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취하면은 점수 많이 얻을 거예요. 지지율도 높아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본선 공약으로 못 내세웁니다. 당내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1위 후보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없는데 그러면 왜 이걸 지금 꺼내느냐. 어떻게 보면 경선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하태경 후보가 이걸 꺼내면서 유승민, 하태경 후보가 지지율이 좀 낮잖아요. 상대 후보들보다. 자신의 어떤 존재감, 값어치 띄우는 역할로 충분하다. 이거는 판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대남 바람 그렇죠. 여기 한번 편승해 보겠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전 본선으로 이거 못 갖고 갈 거라고 보고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조직을 슬림화한다든가 아까 여론상에서는 이게 좀 없애든가 바꾸라는 얘기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직을 슬림화한다든가 양성평등, 성평등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내세운다면 국민의힘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부처의 간판을 바꾸자.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부로 바꿔보자. 이런 제안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그 해경 해체하고 같거든요. 결국 다시 복원되잖아요. 예. 예. 원래 부처들에게 업무를 이관시키고 말씀드린 대로 차별은 인권위, 성범죄는 검경을 다루는 법무부와 행안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제도적 평등이 자리 잡은 근대 국가로서의 그 보편 인권 원리에 따라서 부처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존치하고 네. 수장에 예. 이동영 같은 사람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방법도 있고 여성가족부를 굳이 존치시켜야 한다면 남성가족부를 또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 세금이 계속 낭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오갈 것 같긴 한데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가부 기존 예산 중에서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예산은 군대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GI빌 정책을 도입하는 데 쓰겠다라고 해서 이 GI빌이 군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주택을 청약으로 구입할 경우에 가산점 주고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하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 찬성하는데 이거를 여가부 예산하고 여가부 예산에서 빼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또 하나의 이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정치인들이 언행을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왜 아쉬움이 주어가지고 이렇게 뒷말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네. 아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김병민 PD 이야기처럼 이준석 당대표 하태경 의원이 지금까지 2030 남성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그게 빛을 발한 게 지난번 재보궐선거거든요.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준석 현상을 일어난 것 그 원동력도 2030 남성의 지지였다. 그거를 유승민 의원이 곁에서 봤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언급해 주는 거 아니냐. 다만 박지희 씨 말대로 공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그 대권 후보 이렇게 얘기하면 성별을 갈라치게 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여성 중심의 정책을 폈던 여성가족부가 도리어 성별 갈라치기의 원인 제공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그 전체 뭐 세대별 지지율 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 여성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국민의힘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마인크래프트 관련된 논란도 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10대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19금 논란 때문에 셧다운제 폐지 움직임까지 지금 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게임에 필요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성인 인증을 못 받으면 이 게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이용자들이 이런 조치가 셧다운제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한국 서버를 따로 만드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게임 자체를 그냥 19세 이용가로 바꿨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셧다운제까지 화살이 번진 겁니다. 그렇죠.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셧다운제를 처음에 할 때부터 상당히 논쟁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여성가족부는 뭐 이런 것만 하냐? 쓸데없는 이런 거 도대체 왜 하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공장 꿀뚝 산업 돌려가지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았지만 네. 최근엔 그렇지 않거든요. 애니메이션도 수출하고 이렇게 게임도 수출하고 프로게이머가 외국에 가서 굉장히 환영받고 그런 사회에서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유교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셧다운제를 들고 나왔고 결국은 마인크래프트 이 게임은 19금 게임도 아니에요. 젊은 층뿐만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셧다운제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거를 적용시키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들으니까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쉽게 19금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등등에서 그러면은 여가부 폐지. 사실 타임라인상 보면 그렇거든요.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낸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고. 네. 지금 법을 보니까 말이죠. 청소년 보호법 26조에 여성가족부가 등장합니다. 1항이 잘 아시는 대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화부 장관과 협의해서 1항에 따른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년마다 평가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주무부처 장관인 거예요. 셧다운제에. 자, 근데 1억 5천만 명 이상이 즐기는 게임이고 한국에 있는 이런 규제 때문에 마인크래프트가 새벽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은 뭐 일단 그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지적도 그렇죠. 받고 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뿐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 많은 청소년들이 올해 말부터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게 됐다는 점. 아니 이걸 젊은 청소년들은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일찍 자고 뭐 이런 생각인데 네. 과거에 198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주일 씨 수지큐 아시죠? 네. 뭐 박지희 씨는 모를 거고. 네, 저는 모릅니다. 수지큐 음악에 맞춰서 이주일 씨가 오리 춤 추고 뒤뚱뒤뚱 학교 가니까 초등학생들 그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 금지시키고 뭐 교육부 장관 대통령한테 불러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따라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그 나이 때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이렇게 게임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이 저속한 그 문화에 젖어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서 이 셧다운제를 도입한 거거든요. 2011년에. 근데 이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든지 해외 계정을 쓴다든지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도 많은데다 또 접속 차단으로는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도를 유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권한을 유지하는 거는 그 부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옥상옥 같은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으로서 이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또 여성가족부에 대한 불만 여론, 비난 여론을 맞습니다. 또 높이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HLB님께서도 개인과 아이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징이 여가부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이거 하면은 저속해지니까 이거 하면은 뭐 위험해지니까 하지 마. 네. 통제 일변도 뭐 국민이 뭐
초등학생들입니까? 미성년자입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발상 자체가 진짜 그 통제 중심의 그 사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태의연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빛의 공간님께서는 게임 수출액이 얼마나 큰데 이 게임을 마약 취급합니까?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뭐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진 지 1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현재 셧다운제가 이제 PC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 뭐 간단하게 다뤄보죠. 앞서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영어 번역 문제도 있었고 뭐 이게 표절률이 뭐 43%에 이르는 것도 있고 뭐 다른 논문 같은 경우에 영문 초록이 뭐 94%에 일치하는 다른 논문과 이 김건희 씨의 논문이 94%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베껴왔다라는 건데 일단 이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본인이 공직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 아내의 논문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후보자 가족에 대한 논란. 94%라고 했나요? 네. 표절률이? 네. 그렇다면은 표절하느라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학위를 받느라고 이제 뭐 준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김건희 씨가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성일종 의원의 그 발언은 그럼 역으로 아내 문제 혹은 뭐 딸 문제 가지고 본인 것도 아닌데 법무장관 하면 안 됩니까? 똑같이 돌려주면 조국 장관이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70여 군 압수수색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일종 의원의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명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대통령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가족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은요. 속옷까지도 벗는 검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아니 뭐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학위를 받은 분들, 고생해서 학위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야말로 이 불공정이라면서 반발하지 않아요? 독일 본대학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아온 분 어떤 분의 페이스북 글을 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다. 박사 학위를 짜깁기에도 도덕성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외에 나가서 10년 동안 막노동해가면서 학위 따서 돌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가?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10여 년간 시간을 투자해야 얻게 되는 박사학위다. 아무리 내 편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학문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건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근데 외국 얘기하셨으니까 그 외국은 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네. 형량도 세고. 네. 그러니까 뭐 주가를 조작한다든가 이런 거죠. 경제사범들. 근데 이 논문 표절 이것도 범죄라고 봐요. 이것도 화이트 칼라 범죄지. 그럼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죠. 주가 조작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흉악 범죄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제대로 처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화이트 칼라 범죄 관대하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 딸 같은 경우에는 논문 제일 저자로 등재된 경위를 밝힌다라고 하면서 뭐 대학교 다 압수수색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리고 표창장 가지고도 지금 징역 4년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다. 예. 이런 게 과연 공정한지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이건 YTN 라디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박지희 씨 개인 발언이니까요. 박지희 씨 개인 발언이네요. 그러니까. 네, 저의 개인 발언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은 그러면 두 번째까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